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충돌 뒤에 봉합 수순에 들어가긴 했는데 일시적이란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그리고 어제 첫 합당이 있었죠. 뒤 얘기 모두 궁금한데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황색 점퍼를 입고 들어왔는데 좀 생소하긴 합니다. 전투복이죠 이제. 네, 그래요? 네. 워낙 붉은색 계열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거 안 입은 지도 한 이제 2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이 얘기 좀 보죠. 이 제3지대 어제 합당 이야기하기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네. 이 처음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약속 대련이다.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함 없습니까? 이런 거죠. 약속 대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봉합 결말이 나오는 거지. 네.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고 이렇게 신뢰 없는 사람끼리 싸우면 이런 결말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네. 이준석, 김기현이랑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거의 뭐 속된 말로 패대기를 치려고 하죠. 예. 예. 아니 그때랑 지금의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지금은 다르죠?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이 네. 당시보다는 좀 더 강한 상황이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쓸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는데 안 썼죠. 어떤 수단이 있는데요? 뭐 잠시 이제 나올 뻔했지만은 예. 예를 들어 언론인들에게 정보를 돌린다든지 예. 이런 것들 하려다가 안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예. 여기서 중단한 거는 예. 당연히 약속 대련의 일환이라 볼 수 있죠. 약속대로 하기엔 너무 큰 걸 양측에다 건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가 손실이 있었을까요 지금?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친윤 의원들이 예전만큼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돼 있는 건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약속대로는 한다? 이건 탐색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결국에는 임기 내내 이제 마지막 있는 선거라 볼 수 있는데요. 예. 자신이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끝없이 속된 말로 2차전, 3차전을 시도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은 탐색전 정도죠 지금. 그럼 약속대로 하면 누가 뭘 얻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선거 승리 위해 상호 분리가 중요하다 생각할 겁니다. 차별화? 예, 차별화. 예. 근데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게 누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커리어는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네, 뭐 검찰 있을 때도 보면은 선후배로서 끌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직으로 넘어오면서 장관도 시켜줬고, 이제 비대위원장도 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결말이 애매하게 됐잖아요. 실제는 예를 들어서 당내 장악력이 한동훈 위원장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대중적으로는 90도 인사하고 눈밭에서 기다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말을 아마 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아바타론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누군가는 카노사의 굴욕처럼 이렇게 눈밭에서 인사했다고 예. 표현하지만은 그건 예. 형식이고요. 예. 실제로는 당내에서 이제 결국에는 의원들이 지금 공천 관련 갈등이 있어가지고 왠지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3일 전까지 아무도 안 하던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의원들 중에 나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나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효과. 그 정도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뭘 얻어요? 이 약속대론으로? 어쨌든 이 선거에 선거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투입하고 한 달 동안 신나게 셀카 찍고 해도 지금 지지율이 반등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분리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선거의 선결 조건이라 봤겠죠. 예. 아니 김종민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인터뷰에서. 이게 만약에 약속대련이라면 두 사람은 정치 9단 10단 넘어서 완전 타짜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그 두 사람이 이거 약속대련 할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나 거의 10단 타짜적인 능력이 있다고 강제된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양자 간의 갈등으로 재편된 게 아니라 예. 사실 전 3자라 봅니다. 누구요? 한쪽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차별화를 하긴 해야 되고 예. 주 쟁점으로 올라온 것이 잘 아는 것처럼 명품백 예. 관련 사과 이런 게 주 쟁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는 김건희 특검이었는데 갑자기 명품백 사과로 치환이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 안에서 결국 세 번째 주체로 이제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죠. 예.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형식이 아니고서야 여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약속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위원장과는 약간의 긴장관계,
예. 그 여사에게는 그래도 나는 당신 편 들었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대로를 그러면 기획하고 최종 승인한 게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기 권력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예. 하지만 명품백 논란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모양새를 취하는 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고요. 예. 전 다만 여기서 예상 못했을 지점이 뭐냐면은 교착 지점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서 잡힐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양쪽 다. 예. 그래요. 그건 아마 예. 여기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나온 반응을 보면은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정도로 이 결말이 날 거라 생각했을 텐데 예. 거취를 지금 결정하지 않고 이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대통령 레임덕 소리 나오겠죠. 혹시요.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많은 득표를 하고 의석수를 늘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윤석열 저 대통령과 차별해가지고 당을 확 바꾸는 것보다는 여전히 용산에 종속돼 있구나. 이게 개혁신당은 총선 치료도 좋잖아요.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서 혹시 이 약속 대련 썰을 계속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유불리보다도 실제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이쪽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전이라고 그러던데. 잘 보세요. 제가 자, 알기도 실전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현, 아닌가요? 이준석과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금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이 네. 무슨 의미겠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총선 저는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 공천권을 두고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이게 진짜 권력 간의 대결이라면요. all or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에는 이탈을 생각하던 일부 의원들에게 혹시나 하는 생각을 불어넣는 첫 번째 목적. 예.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쨌든 이 선거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 이걸 어떻게 절충할지 예. 저는 시간차를 통해서 버무려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약속 대련이 되는 거죠. 저 공천 얘기 좀 하기 전에 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예. 그럼요, 대표님.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 요것도 약속 대련이었나요? 전혀 아니죠. 실전이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니죠. 잘 보시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 대련이었으면 저 죽이려고 선 끝나고 달려들었겠습니까? 예. 예. 그때 두 번의 저 일종의 제가 어디 하루 만에 그렇게 뭐 가가지고 90도 인사 하던가요? 그 저 연말에 두 번째 두 사람 충돌이 있었던 때 그때도 약속 대련은 아니었다. 그때 제가 90도 인사 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뇌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뇌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요거 어떻게 정리될 거로 보세요? 일부 언론 보도는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입장 내겠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제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대리사과 할 거라고 어제 또 다른 언론사에서 얘기했는데 결국 예. 대리사과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들만의 상호 확증 파기를 피하기 위한 타협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의 뭐 생각에 봤을 때는 이건 수사의 대상인데 왜 사과로 끝내지? 이렇게 그냥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아마 여사는 과거 대선 때 아이비리브 사과의 여파로 예. 다시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예. 대통령은 아마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넘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아마 그러면 당 차원에서는 또 세게 하라고 주장하는 형태 정도로 이런 약간 교착장 점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지난주에 당에다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보도도 요즘은 있던데. 사과도 물어보고 하나요, 그거를. 예. 그럼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진정으로 사과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대표는? 진짜 하기 싫겠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때 2021년 12월 26일에 예. 아이비리브 사과하면서 예. 얼마나 그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요. 하사갈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감히 누구든지 나에게 그거 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리고 한 놈은 일기장에 써놓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사의 메시지. 왜 물어보고 사과를 합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정리될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여기가 예상치 못했던 교착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투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여사의 사과 정도를 놓고 전 줄다리기가 이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문제인 것 같은데 전 냉정하게 얘기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군 얘기하기로는 뭐 총선을 출마를 위한 비대위원의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출마하는 비대위원도 사퇴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이제 교착 상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도 제2, 제3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충돌 있을 때마다 이준석 대표는 제2의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는 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좀 큰 틀에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목표가 공존한다 보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는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어차피 이제 우선 공천이든 전략 공천이든 현역 의원이 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3지대로 이탈하거나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당의 수장으로서의 지금 과제인 거고요. 그렇겠죠. 두 번째 대통령은 내가 하는 마지막 공천인데 내 사람 심어야 되는 게 이제 과제인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연수 문제를 넣어보자고요. 또 그러면은 예. 부산 수영구에서 전략 공천의 우선 공천으로 예. 전복민 의원을 친 다음에 예. 친윤계로 알려진 장예천 최고위원을 꽂을 수 있느냐? 예. 한동훈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윤석열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생각이 일치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장예찬 최고위원을 아낀다 그러면은 잠시 이렇게 눌러놨다가 나중에 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당의 안정을 추구해가지고 예.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경선을 하게 할 것이고. 예.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지금까지는 누구나 생각했던 게 며칠 전까지 누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예. 당연히 용산에서 내리꽂을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약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작금에 약속되는 결과죠. 진행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선호하십니까? 아니 저 선호야 그냥 저 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겠죠. 뭐 제가 예. 무슨 그거는 것까지 결과 예측이 안 되시죠?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공천 국면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뭔가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목표가 합치할 수도 있죠. 목표가 합치할 수도 있다는 건 예.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선호는 명확하고 예. 그럼 대통령실의 선호에 한동훈 위원장이 맞춰가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내부와의 싸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친분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예. 한동훈 위원장이 별로 친분도 없던 사람을 지킴으로써 여기에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의심받아 싸우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저 개혁신당 통합 얘기 좀 해보죠. 예. 여기서 끝입니까? 더 합니까? 전혀 그것도 열어놓고 봐야죠. 그것도. 열어놓고 본다는 얘기는 제3시대 빅텐트가 최종 목표다는 아니란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앞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3시대 빅텐트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한꺼번에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공합작이 되려면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은 일본이 쳐들어온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정도의 위기 의식을 과연 제3지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지금 그러면은 남아 있는 세력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한국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세력이라면은 뭐 새로운 선택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방금 전에 김종민 의원이 다녀가신 미래대연합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력들이 개별 창당을 지금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정표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오해를 사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그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네. 국공합작을 하려면은 일본 같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제3지대를 준비하는 모든 제세력들에게 꼭 빅텐트를 쳐야만 하는 공동의 적은 지금 없다. 이런 그래서 제가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고, 예. 저는 뭐 윤석열 피해자 모임이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그럼 그 얘기대로 하면 각자 목표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 둘을 메꾸려는 다른 목표가 있다면은 저는 그게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상정하고, 예. 뭐 양대 정당이 지금 각자 그 방탄모를 둘러쓰고 있을 때 예. 저는 저희가 국민의 삶을 위한 안전모를 씌우겠다 정도의 새로운 발상 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예. 저는 공통 지전이 뭔가를 계속 국민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저는 국공학자분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잖아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상정하고 양대 정당이 관심 없는데 우린 관심 있다 정도의 그런 지점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지.
지금 보면은 계속 무슨 뭐 빅텐트 얘기만 나오고 연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약간 최근에 너무 동어 반복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희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저희가 세운 뭐 공통 비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반 이재명으로 시작한 저 김종민 의원은 미래기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 네. 그리고 반 윤석열로 시작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하고 싶은 개혁신당. 여기는 지금은 공통점은 없다라는 거죠. 대화는 계속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총선은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언제 공통의 가치 만들어? 그래서 골든타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 말이 네.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논의에 앞섰어야 되는데 네. 보면 이게 어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이런 이름으로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굉장히 이질적으로 볼 수 있는 두 이름의 결합 같은 모습만 계속 보도되니까 예. 저는 그건 오히려 산술합보다도 안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심에 놓을 가치가 뭐냐 뭐 예.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 봅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최근 여론조사들을 좀 보면 제가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신당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독자 노선을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합치는 것보다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 저는 뭐 지금 신당 입장에서는 산술합으로라도 만약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연대라 그러면은 예. 당연히 추진하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이유로 산술합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디랑 합쳐가지고 산술합 이상 나온다. 그럼 예. 무조건 저희는 연대를 추구해야죠. 선거제는 어떻게 될 거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개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걷느냐 안 하느냐. 선거제는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예. 지금 보면 뭐 권역별 병립형의 30% 밑에 뭐 보장하고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요. 네. 저도 이해 못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해 못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윤석열 아바타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앞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약속 대련의 측면에서 공천에 파열음이 나서 뭔가 그 과실을 개혁신당이 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이미 제 생각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예. 많은 사람들이 끝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본인의 행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봤자 대한민국 국민의 제 생각에는 5% 이내로 이제 차별성을 인정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원래 보수가 확장된 상태에서는 5%가 선거를 결정짓는 순간이지만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30% 초중반 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5% 더 얻는다고 해가지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말 잘 되면 개혁신당의 파이는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는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양대 정당이 보여주는 행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방탄 못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쪽은 네. 김건희 방탄, 한쪽은 이재명 방탄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특검법 받으라고 하면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변화지 무슨 뭐 지금 뭐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글쎄요 저는 큰 변화 아닐 거라 봅니다.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게 아니라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은 혹시 개혁신당에 합류합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예. 역할 자체가 지금 많이 본인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입장을 밝힐 텐데 예. 저는 거기서 개혁신당 함께하길 바라죠. 현실화 가능성은요?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휴직인 것 같아서. 네. 예. 근데 유승민 의원도 뭐 58년생이니까 이번이 뭐 대선 도전을 위한 그 도약 단계로서 마지막 기회일 텐데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물밑 움직임은 좀 있습니까? 저 이준석 대표가 좀 계속 연락을 해서 좀 권유한다든지.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은 예. 유승민 의원은 본인 결심을 하는 그 시점을 항상 신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예. 딱 한 번 정도 연락드릴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용품 한 번에 살 수 있는 곳 오피스 디포 필요한 모든 걸 한 번에 오피스 디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오피스 디포 사무용품부터 기업 소모품까지 오피스 디포 전주 어때? 여수 어때? 제주 어때 일본 어때? 베트남 어때? 미국 어때?
여러분, 때가 됐어요. 여기 어때 할 때.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은 뭐 하는 날? 여의도 타짜가 있는 날. 자, 8시에 여의도 타짜로 돌아오는데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더 계십니다. 8시에 돌아올게요.